안녕하세요. 수색 13구역 정상화 추진위원회 정추위에서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상가 분양 대행 계약 안건에 대해서 분석한 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제목으로는 우리 13구역의 봉이 김선달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왜 봉이 김선달인지는 여러분들께서 이 내용을 한번 보시고 각자 의문을 제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차차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진이 하나 보이시죠? 이 사진은 저희가 그 서울시 정보몽땅 사이트라는 곳에서 사진을 찍어서 가져온 것입니다. 정보몽땅 사이트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시지만 재개발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의사록, 계약서, 예산안, 총회 결과 등등을 서울시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각 조합원에게 공개하도록 만든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조합원이라면 누구나 여기 들어가셔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상가 분양 계약서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시기 전에 알아보시기 편하게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개별 내용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먼저 1번 목차가 분양 기준가가 무엇일까? 일괄 매각가가 무엇일까라는 제목이 붙었죠. 상가 분양 계약을 보면서 분양 기준가의 개념과 일괄 매각가의 기준을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하는 이 상가 분양 계약의 문제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분양 기준가는 203억 상당으로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괄 매각가는 209억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분양 기준가는 뭐고 일괄 매각가는 뭔지 다음 장에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뭐 저기 단어만 보시더라도 간단히 좀 아실 수 있겠지만 분양 기준가는 분양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가격이라는 뜻이겠죠. 그리고 일괄 매각가는 일괄, 통으로 매각, 매도, 파는 가격이라는 뜻일 겁니다. 그러면 한번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분양은 누가 누구한테 파는 것일까요? 이거는 분양 대행 업체인 인퍼스트 DNC가 분양 대행을 해서 판매하는 상대방에게 파는 판매 금액의 기준이라는 뜻일 것 같습니다. 세세한 내용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리고 일괄 매각가는 조합에서 이 팔리지 않은 미분양 상가들을 인퍼스트 DNC에게 일괄적으로 통매각을 하는 가격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분양 대행 계약서를 세세하게 한번 보시면서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이 들어있나 아닌가 한번 확인해 보시도록 하시죠. 여기 또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뒀습니다. 분양 기준가 아까 말씀드린 203억 상당입니다. 이 금액은 어떻게 정해졌냐? 감정평가를 통해서 정해진 겁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것처럼 감정평가법인에서 저희가 뭐 종전자산, 뭐 기존에 가지신 토지나 건축물에 대한 가액을 평가받았지 않습니까? 이 상가도 마찬가지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러면 일괄 매각가는 어떻게 정했냐? 이 감정평가액 나온 것의 103%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뭐 개념이 좀 겹치지만 뭐 최소 판매하는 금액이기도 합니다. 인퍼스트 DNC가 다른 뭐 상가를 구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분양 판매 가격으로 정한 최소 금액이기도 합니다. 자, 또 다음 장 한번 보시죠. 자, 3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을의 비용과 노력으로 분양과 관련된 광고, 마케팅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여기서 을은 인퍼스트 DNC라는 분양 대행업체를 뜻합니다. 그럼 수의계약의 경우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한다. 수의계약은 뭐냐면 경쟁 입찰이나 뭐 이런 절차가 아니라 조합하고 인퍼스트 DNC가 서로 만나서 우리는 상가 분양 대행 계약을 이렇게 정하자 라고 협의를 해서 정했다라는
그 계약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일반 경쟁 입찰 방식이 아니라 통상적인 계약 방식으로 계약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인퍼스트 DNC가 어떤 식으로 이제 계약을 맺었냐? 분양가는 별첨의 분양 기준가의 103% 이상으로 분양한다라고 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별첨이라는 것은 별도로 첨부했다라는 뜻입니다. 뒤에 뭐 상가 분양 대행 계약서 뒤에 보시면 별도로 첨부한 분양 기준가가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숫자로 상세하게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분양 기준가의 103% 이상으로 분양가를 정해서 분양한다는 뜻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 상가 분양 대행 업체인 인퍼스트 DNC는 조합이 정하고 감정평가 법인이 책정을 한 감정평가 금액의 103% 이상으로 팔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이제 다음 항을 한번 보시죠. 분양대금은 갑 명의 다음 계좌로 입금한다. 갑은 조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분양 대행을 해서 인퍼스트 DNC가 어떤 조합원 이외의 사람에게 상가를 팔면 그 판 분양대금은 조합의 계좌로 입금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3항은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양대금은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로 계약한다라고 되어 있죠. 계약금 10% 내고 중도금 10% 내고 잔금 80% 내는 조건으로 분양대행 계약을 체결했고 분양대행 업체인 인퍼스트 DNC가 분양을 할 때 이런 조건으로 계약서를 쓰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항을 보시면 이제 입주 지정기간 종료 시점까지 미분양된 상가, 즉 그때까지 미분양이 되면 을에게 일괄 매각하며, 즉 상가 분양 대행 업체에게 일괄적으로 통매각을 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래의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괄 매각 시, 즉 통매각 시에 을은 입주 대행 업체는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러니까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은 10월 6일이었으니까 거기서 30일을 더하면 11월 5일이 되는 거죠. 상기 명기된 계좌로, 즉 조합의 위 계좌로 계약금 10%를 입금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약금 10%만 입금하면 이제 일괄 매각을 할 권리가 생긴다는 거죠. 일괄 매각은 통매각해서 자기가 분양대행업체가 소유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2항을 보시면 일괄 매각 시에 을은, 즉 조합은 별첨의 을은 조합이 아니죠. 인퍼스트 DNC입니다. 상가 분양 대행업체입니다. 상가 분양 대행업체는 별첨의 분양 기준가 대비 103%의 금액으로 매입한다. 그러니까 분양 기준가는 감정평가액이었고 거기 대비 103% 금액이니까 감정평가액의 103%를 곱한 금액으로 모두 매수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제 4조를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매각대금 정산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분양대행 수수료는 그겁니다. 상가 분양 대행 업체는 원래 조합을 대리해서 상가를 분양해서 파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팔았을 때 수수료를 얼마나 받느냐를 정한 규정이죠. 이 조항은 별첨의 분양 기준가와 분양 계약상 총 공급 금액의 차액으로 하며, 그래서 예를 들면 분양 기준가가 만약에 4억입니다. 그런데 상가를 5억에 팔면 1억 원이 차액이지 않습니까? 그 1억 원 모두가 상가 분양 대행업체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고 제 5조를 보시면 분양 대행 계약 기간은 그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까지로 하되 미분양분이 있을 때는 조합과 상호 협의하에 분양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만 하면 입주 지정 기간과 상관없이 계속 분양 대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자, 이제 앞에서 좀 복잡하게 상가 분양 대행 계약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양 계약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제목 말고 그 밑에 조건 그 행을 한번 보시죠. 분양 계약서에 분양 기준가는 203억 4,288원으로 되어 있고 일괄 매각가는 분양 기준가의 103%인 209억 5,316만 6,4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일괄 매각가는
조합이 분양 대행 업체에게 이 금액 이상으로 팔으라는 최저 분양 기준 금액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분양 대행 업체가 분양을 잘해서 잘 팔면 분양 대행 수수료로는 판 금액에서 분양 기준가를 뺀 모두를 다 가져가도록 상가 분양 대행 계약서에는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시란을 한번 보십시오. 만약에 공급 금액 250억 원으로 해서 상가 전체를 팔았다 그러면 분양 기준가 203억, 일괄 매각가 209억을 감안했을 때 분양 대행 수수료로는 250억에서 203억을 뺀 41억 전체가 분양 대행 수수료가 되는 것입니다. 요거는 좀 오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괄 매각가가 최저 분양 기준 금액이었으니까 209억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41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4조, 5조 제가 설명드렸는데 분양 대행 수수료는 현금으로 10일 이내에 조합이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것도 다소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분양 대행 기간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은 입주 기간 종료일 10월 6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외사항이 조합과 협의하면 언제든지 미분양 물건이 있을 때까지 연장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요 표를 잘 봐주시고 계속 내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괄 매각은 뭐라고 그랬죠? 조합이 상가 분양 대행업체 인퍼스트 DNC에게 통으로 매각하는 조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분양 기준가의 103%, 감정평가액의 103%, 209억이 일괄 매각 가격이었고 그 매각 대금 입금하는 방법은 계약금 10%, 중도금 10%, 잔금 80%였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부분은 중도금과 잔금 입금 시기가 전혀 계약서에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업체 마음대로 내지 조합 마음대로 내지 협의하여 별도로 중도금, 잔금 지급 기간을 정할 여지가 상당히 있다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다소 의문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죠. 일반적으로 상가 하나나 오피스텔 하나, 아파트 하나를 계약하더라도 계약금 입금 시기, 중도금 입금 시기, 잔금 입금 시기를 명확히 하는 게 원칙인데 무려 209억 이상으로 계약을 해야 되는 이 일괄 매각 대금을 지급하는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라는 건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게 합니다. 그러면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계약금 10% 2억 900만 원인가요? 입금하고 중도금 잔금은 계속 1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입금하지 않은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며느리도 모른다는 거죠. 참 의아합니다. 결론은 정치인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계약은 조합이 아니라 분양 대행 업체이자 일괄 매각을 해가는 인퍼스트 DNC를 위한 계약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금 10%만 내면 그리고 입주 지정 기간 종료 30일 이내에 이걸 입금만 하면 분양 대행을 미분양이 생겨서 계속 연장을 하면서 분양 대행을 하던 계약금 10% 냈다고 해서 자기 거라고 해서 보유하던 중에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중도금 잔금 안 내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기다려서 분양해서 판매하든 분양 대행사 마음대로 해도 되는 매우 조합에게 불리한 조건이 된다라는 겁니다. 매우 의아스럽고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양 대행사의 좋은 조건이라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차라리 한 채당 예를 들어서 4억 원이면 계약금 아까 10%만 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약금 10% 4천만 원인 우리 조합원 1인당 한 사람이 내고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경기가 좋아져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져서 가격이 올랐을 때 팔면 우리 조합원들에게 이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좋은 조건이면 우리 조합원들에게 먼저 제안을 했었으면 우리 조합원들께서 너도 나도 서로 투자하겠다. 우리가 상가를 사겠다.
응? 4천만 원 내고 오랫동안 임대를 주면서 임대료 따박따박 받다가 나중에 경기가 좋아져서 뭐 4억짜리를 10억에 팔면 그 6억 상당의 돈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상가가 잘 돼서 자기가 직접 운영하다 잘 돼서 권리금을 받고 팔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조합원들에게 더 먼저 기회를 제공했어야 되지 않나,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가 분양 대행 업체 정체가 궁금합니다. 인퍼스트 DNC, 너는 도대체 누구냐? 2021년에 이 업체는 해산 간주됐던 업체입니다. 해산 간주가 뭐냐면 오랫동안 활동을 하지 않아서 자동적으로, 오랫동안이라 하면 5년 정도를 얘기합니다. 자동적으로 해산이 된 걸로, 회사가 없어진 걸로 간주되었던 회사입니다. 그것은 법인 등기부 등본을 보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요 다음 장, 다다음 장에서 그 해당 등기부 부분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체는 2021년에 해산이 간주됐다가 갑자기 2022년에 입찰 공고가 나자마자 자본금을 3억으로 늘리고 활동을 재개합니다. 과거에 제주도에 있었고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 2011년도 울산에서 분양 대행을 한 이후에 별다른 실적이 없는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업체가 갑자기 수색 13구역 우리 구역에 나타났고, 우리 조합이 이 회사에게 너무나도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 줬습니다. 그리고 하필 대표자의 성씨가 주씨였습니다. 주철한 씨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찾은 과거 경력입니다. 보니 뭐 도시형 생활주택 컨설팅, 그다음에 원룸텔 시공, 뭐 분양 제한, 잘 모르겠습니다. 분양 제한이 뭔지. 그리고 거제시에서 단지 내 상가 100% 분양 완료, 2011년도 실적이 있죠. 그리고 울산광역시에서 아파트 분양 일을 좀 하고, 그 이후로는 별다른 경력이 올라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자, 이거는 법인 등기부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해상 간주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2년 1월 17일 날 회사가 계속되었죠. 그리고 본점도 그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에서 경기도 고양시로 이전이 됐었고요. 자, 그러면 주철중, 주철환 씨라는 이 이사들이 해산 후에 우리 조합 상가 분양 대행업체로 등장한 이유가 점점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추인은 이 상가 분양 대행 계약에 대해서 매우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이 궁금증에 대해서 조합에서 속 시원히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해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분양 대행 업체가 계약을 한 이 내용들이 만약에 취소나 무효 사유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돼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 이득이 돌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우리 조합원들이 청산금을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혹시 뭐 투자를 해서 조합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뭐 계기가 될 수 있는 것도 또 다른 뭐 해결 방안 내지 조금 더 좋은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상 정치위에서 분석하고 생각했던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